자, 59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인수분해 나누면서 제일 수용스러운 단계 적당히 먹는다였다고. 오케이. 자, 좀 감은 좀 잡혔어요? 아니면 아직 못 폈습니까? 이거 마저 한번 전개시켜 볼게요. 자, A, B, A 마이너스 B인가요? 자, 전개시켜 주면 얼마입니까? A 제곱 B 플러스 AB 제곱인가요? 자, 그러면 자, 잘 안 보여. 1, 2, 3, 4, 5, 6 6개 항 있잖아요. 그러면 힌트 3개야. 3개. 공통 부분 만들어지게끔. 그게 잘 안 보여. 몇 번일까? (1, 3, 5) 자, 1번, 3번, 5번 뭐로 묶을 수 있죠? A 제곱으로 묶을 수 있습니까? 그럼 얼마가 됩니까?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입니까? 그래서 좀 추정치는 단계라고. 어차피 우리는 뭐만 구하면 돼? A 마이너스 B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A 마이너스 B 지금 생기고 있죠. 그리고 자, 나머지 뭘로 묶을 수 있죠? B제곱? 자, 그러면 B제곱으로 묶어주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B 플러스 A 마이너스 1이 됩니까? 요게 지금 얼마? 0이 되는 거라고? 맞나요? 그래서 요것이 바로 공통 인수가 되어버리지. 맞나요? 그래서 자,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로 묶어주면 얼마?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이 되겠고요. 자, 지난 시간에 연습했던 거 더 이상 안쪽에 지는데요. 요거 곱하기 요것이 0이잖아. 그러면 이게 0 또는 이게 0이란 말이야. 맞죠? 근데 죽었다 깨어나도 0이 안 되는 놈이 있죠. 누구? 뒤에 것은 절대로 0이 아니잖아. 자, 문제에서는 지금 친절하게 두 양수라고 주어졌지만 이 조건이 없어도 무조건 A, B는 양수죠. 왜? A하고 지금 B가 길이를 나타내고 있잖아. 맞지? 그래서 요 놈은 0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구하는 게 목적이야? A-B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 그럼 이제 이미 나와버렸죠? 마이너스 1만 넘어갔어. 그래서 A-B의 값은 얼마? 1이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었던 거야? 오케이. 자, 이렇게 풀 수 있었고, 그러면 예제는 어제 보충하는 바람에 지금 숙제를 못했잖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나머지 질문은 함께 받을게요. 좀 풀어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새로운 단원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오케이. 자, 76페이지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자, 76페이지에다가 이쁘게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 자, 여러분들 지금 가운데 왼편 여기 가운데 그 위에 A4용지 있죠? 한 장씩 준비하시고, 자, 그러면 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 한번 쭉 정리해 볼 테니까 정리해야 될 내용이 좀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알아서들 잘 정리하셔가지고 이쁘게 한번 책에다가 붙여봐.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뭘 공부할 거냐면 수의 족보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수의 족보, 수의 체계. 오케이? 아, 여기가 글씨가 안 보인다고? 아예 알아볼 수도 없게 안 보여요? 아, 살짝 보이긴 해? 글씨 안 보이면 알아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정리하세요. 자, 그러면 좀 넓게 한번 잡아봐. 넓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를 공부했어요. 맞죠? 유치원 들어가기 전, 뭐 어린이 다니기 전에서부터 우리는 하나, 둘, 셋 공부를 했었잖아. 맞나요? 그랬을 때 가장 작은 수의 단위가 뭐였습니까? 자연수였죠? 맞습니까? 그러면
자연수라는 건 뜻이 뭡니까? 자연수. 자연스러운 숫자잖아. 그럼 왜 자연수를 자연수라고 할까? 여러분 생각해봐. 떡볶이집 갔어. 떡볶이집 가가지고 아줌마 떡볶이 2인분 주세요 라고 하잖아. 근데 아줌마 떡볶이 3분의 2인분 주세요 라는 말 합니까? 안 하죠. 자연스럽지 않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튀김집 갔어. 튀김집 가가지고 아줌마 튀김 마이너스 2,000원어치 주세요. 그런 말 안 하잖아. 맞아요? 그리고 뭐 피자집 가가지고 피자 루트 3분의 2만큼만 주세요 라는 말도 안 하잖아요. 맞아요? 즉 우리가 실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수를 우리는 자연수라고 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럴 때 자연수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내추럴 넘버라고 부른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특별한 말이 없는 한 자연수는 이 첫 스펠링을 따가지고 자연수는 앞으로 n이라고 표현할 거야. 알겠습니까? 즉 자연수가 내추럴 넘버라는 것은 몰라도 돼.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수학자들은 게을러요, 부지런해요? 게으르죠. 그래서 이제 자연수를 n이라고 할 거니까 자연수는 n이라고 쓰는구나 정도까지는 암기를 하셔야 된다고. 오케이? 자, 그럴 때 자연수의 본명은 뭐였죠? 본명? 원래 이름? 양의 정수였어. 오케이? 자, 그런데 원체 자연스럽게 많이 사용하니까 자연수라는 이름을 붙였을 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양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음이 있죠? 그래서 자연수에 반대되는 수를 무슨 수라고 해요? 음의 정수라고 부른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 사이에는 과학지 같은 놈 누가 있죠? 0이 이렇게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를 우리는 자 어떤 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양의 정수와 0과 음의 정수를 통틀어서 뭐라고 합니까? 정수라고 하지. 정수. 맞습니까? 그러면 정수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인티저를 넘어라고 해. 인티저. 알겠습니까? 그런데 자, 잠깐 스톱하시고 요거는 이제 써먹지 않을 거야. 알겠습니까? 인티저 넘버라는 말은 써먹진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수학에서는. 오케이. 자, 그러면 정수를 이제 아까 자연수는 n이라고 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정수를 뭐라고 할까요? 요 사람들은 배웠다면서 아무것도 몰라. Z라고 할게요. Z. 오케이. 자, 그러면 왜 Z라고 하느냐? 자, 요런 말 여러분들 들어봤습니까? 짤. 사랑한다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I love you. 맞습니까? 프랑스 말로는 뭐라고 하죠? 주댐무. 프랑스 말 모르죠? 중국어는 뭐야? 중국어? 니아오? 오아이니? 자, 일본 말로는 뭐라고 해요? 아이시대로. 오케이? 독일 말로는 뭐라고 해요? 독일 말. 이렇게 해요? 에히 리베 디히 이히 리베 디히 I love you라는 뜻이야. 알겠습니까? 자, 선생님은 고등학교 다닐 때 독일어를 배웠어. 알겠습니까? 근데 엄마 아빠들도 대부분 독일어하고 프랑스를 배우셨거든. 근데 요즘에 이제 독일어 프랑스 별로 안 하죠. 대부분 중국어하고 일본어 하잖아.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자, 그럴 때 요 짤이라는 건 발음 그대로 읽어요. 철자 그대로. 이 히 L-I-E 리베 디 히라고 읽거든. 그럼 똑같아.
짤이라고 짤이라는 건 뜻이 뭐냐면 넘버라는 뜻이야. 넘버 독일말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의 복수형 짤렌이 바로 숫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숫자들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짤렌에서 왜냐면 자 정수 또한 우리가 짤렌이라고 써버린 짤렌은 원래 넘버라고 했잖아. 그럼 이 n하고 헷갈릴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독일 말에서 따와서 정수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러면 눈치채고 있습니까? 왜 하필이면 프랑스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독일에서 따왔을까? 정수의 발전에 독일 수학자들이 아주 크게 기여를 했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특별한 말이 없는 한 정수를 Z라고 할 테니까 꼭 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Z라는 것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정수가 나왔어. 그러면 정수에 또 반대되는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케이? 자, 정수에 반대되는 수를 뭔 수라고 합니까? 뭐?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여러분들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는 뭐가 있었죠? 기억나는 사람? 분수와 소수 중에서도 유한 소수 또 순한 소수를 우리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했어. 이런 것들은 이제 고등학교 때 다시는 배우지 않아요. 하지만 최상 난이도에서는 이제 언제나 쓰이니까 암기하고 있어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얼마만큼 기억력 좋은지 한번 보자. 여러분들 2학년 1학기 때 분명히 유한소수와 무한소수가 되게 할 조건 배웠었어. 유한소수는 언제가 유한소수였죠? 끝이 있을 때. 소수점 아래 끝이 있는 수가 바로 유한소수였잖아. 그랬을 때 어떤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면 딱 끊어질 수도 있지만 영원히 나올 수도 있었잖아. 그러면 딱 끊어지는 소수를 우리가 유한소수, 영원히 나오는 소수를 무한소수라고 했잖아. 그러면 유한소수인지 무한소수인지 구분하는 방법 혹시 기억납니까? 꼭 외우셔야 돼. 떠오르는데 대답해요. 절대로 선생님은 틀렸다고 해서 때리지 않아. 대답 안 하면 때릴 뿐. 계속 그래. 하고 있으면 해보면 알지. 해보면. 하지만 안 해보고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었잖아. 유한소수 예를 들어볼까요? 0.2는 유한소수입니까? 맞죠? 분수로 나타내면 얼마예요? 10분의 2고요. 약분하면 얼마? 5분의 1이었잖아. 맞지? 1.23은 유한소수 맞습니까? 분수로 나타내면 얼마입니까? 100분의 123이고요. 약분됐지? 뭐 약분 안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0.234 또한 유한소수죠? 자, 분수로 나타내면 얼마예요? 1000분의 234가 되잖아. 맞아요? 아하! 유한소수는 언제나 분모가 아주 특이하게 발생하죠. 10이라는 거, 100이라는 건 얼마예요? 10의 제곱이고요. 1000이라는 건 얼마? 10의 세제곱이잖아. 그러면 다시 한번 10이라는 걸 소인수분해하면 얼마죠? 2 곱하기 5잖아요. 맞습니까? 10의 제곱 또한 2 곱하기 5의 제곱입니까? 2제곱 곱하기 5의 제곱입니까? 자, 10의 세제곱은 그럼 얼마?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이잖아. 맞아요? 이와 같이 자, 유한소수는 분모의 소인수가 뭐밖에 없어? 2하고 5밖에 없지. 꼭 외우셔야 돼요. 학교 시험은 안 나올지 몰라. 하지만 최상 난이도 수능 모의고사에는 활용될 수 있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유한소수인지 아닌지 찾는 방법 바로 뭐라고요?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 뿐일 때가 바로 유한소수였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유한소수의 반대가 뭐야? 무한소수겠지? 그럼 무한소수는 그러면 분모의 소인수가 뭐가 있다는 소리야? 2, 5 말고 불순물이 들어있다는 소리야? 이해됐습니까? 꼭 외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정수가 아닌 유리수였어요. 그러면 나왔으니까 한번 또 정리해볼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A4 용지에다가 이쁘게 정리하라고 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소수를 우리는 방금 전에 말했듯이 두 개로 쪼갤 수 있었다고. 유한소수와 뭐로 쪼갤 수 있어요? 무한소수로 쪼갤 수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럴 때 그러면 무한소수에는 다시 뭐가 있었습니까? 순환하는 무한소수와 뭐? 순환하지 않는, 그걸 줄여서 이제 비순환이라고 할게요. 비순환 무한소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기억해봐. 순환소수도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배웠잖아. 그럼 순환소수에서는 뭐가 시험에 나왔었지? 뭐가? 줄이는 거죠.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문제가 시험에 나왔었지.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0.2 땡이라고 하면, 자, 순환소수는 이렇게 순환마디 위에다가 점을 찍어서 표현했잖아. 그럼 이거 분수로 바꿨던 거 기억납니까? 어떻게 바꿨죠? 소수점 아래 순환마디가 몇 개 있습니까? 한 개 있지? 그러면 순환마디 개수만큼 9를 써주고 모두 써준다 했습니까? 맞나요? 그러면 다시 한번 0.25 땡땡은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야? 99분의 25가 됐던 거죠. 자, 0.123 땡땡이라고 하면, 자, 순환마디가 많을 땐 이렇게 처음과 끝에만 점을 찍어줘도 요것도 순환마디였지? 그럼 이건 얼마였죠? 999분의 123이었고 적당히 약분하면 됐었어? 맞습니까? 자, 그러면 자, 1.234 땡땡이라고 하면, 자, 소수점 아래 순환마디가 몇 개 있습니까? 두 개 있죠? 여기가 안 보인다고? 자, 1.234 땡땡이라고 하면, 자, 소수점 아래 순환마디가 몇 개? 두 개 있으니까 순환마디 개수만큼 9를 써주고 소수점 아래 순환마디가 아닌 개수만큼 0을 써줬습니까? 그리고 몽땅 쓴 다음에 순환마디 아닌 거 빼줬었지? 맞나요?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 순환소수에서 배웠던 중학교 개념이었어?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무한소수라는 건 순환하는 무한소수와 비순환 무한소수가 있었잖아. 맞나요? 그랬을 때 어디까지만 유리수였습니까? 어디까지만? 순환소수, 유한소수가. 요것까지만 뭐였어요? 유리수였지. 맞습니까? 그러면 요 비순환하는 무한소수 우리는 각별하게 뭐라고 불렀습니까? 무리수라고 불렀던 거지. 맞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개념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빈 공간, 너 이제 앞에다 어떻게 쓸래? 선생님이 지금 이쪽에서부터 썼다는 거 이렇게 쭉 써갈 텐데. 여기까지 정리했어요. 잠깐만요. 선생님이 일부러 칠판에 써두는 것들은 꼭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도 꼭 정리를 해놔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중학교 2학년 시절로 넘어왔어. 자, 중학교 2학년 때 우리는 정수하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통틀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유리수라고 했죠? 맞습니까? 자, 그럴 때 유리수를, 이거는 영어 시간에도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유리수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유리수를. 레이셔널 뭐라고? 레이셔널. 오케이. 자, 요 영어 단어. 자, 영어 시간에 되게 중요한 단어야.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으려나? 레이셔널? 인간을 우리는 이성적인 동물이라고 하잖아. 이성적인 동물이라는 건 뜻이 뭐죠?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있다는 소리입니까? 아니지. 생각하는 이라는 뜻이죠. 맞아요? 즉, rational이라는 것은 이성적인 또는 합리적인이라는 영어 시간에도 너무너무 중요한 영어 단어야. 이걸 외우시면 좋아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유리수라는 건 유리한 숫자가 아니었잖아. 유자가 뭔 자였죠? 있을 유자잖아. 뭐가 있다는 소리야? 수가 있다. 리. 알겠습니까? 그래서 레이셔널 넘버를 우리가 유리수라고 번역한 거야. 알겠습니까? 그럴 때 유리수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레이셔널이라고 한다고 했잖아. 근데 수학 기호로는 뭐라고 표현해요? 첫 글자가 R이잖아. 근데 R은 이미 나중에 아주 중요한 놈이 이제 가지고 가버려. 그래서 뺏겨버렸어. 그래서 이제 자, 유리수를 뭐라고 할 거냐면 대문자 Q라고 표현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물어보자. 왜 유리수를 대문자 Q라고 할까? 또 소리. 응? 글쎄요. 힌트. 최근. 여러분도 이미 배웠어. 이거 꼭 외워야 된다. 이거 뭐 외워야 되냐면 여러분들 1학기에서는 중요하지 않지만 2학기 때는 너무너무 중요하겠어요. 이것 뜻 모르면 한 문제가 안 풀려버려요. 유리수는 뜻이 뭐였죠? 꼭 외우셔야 돼. 유리수의 뜻. 떠오르는 대답해봐. 예지야, 유리수는 뜻이 뭘까? 유리수는 뜻이 뭘까? 이성의 모습. 이성 있는 수인데 수학에서 말하는 유리수는 어떤 형태예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우리가 유리수로 한단 말이야. 땡이라고 정확히 외우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뭔 말이냐면 많은 학생들이 유리수를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라고 잘못 외우고 있다고. 자, 뭔 말인지 한번 봐봐. 2라는 건 유리수입니까? 아닙니까? 유리수 맞죠? 그러면 분수로 나타낼 수 있잖아. 3분의 2는 유리수 맞죠? 맞아요? 그러면 루트 2는 유리수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무리수잖아. 맞아? 그러면 루트 2라는 거 우리가 1분의 루트 2라고 하면 분수잖아. 그럼 분수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이것도 유리수예요? 가 아니라고. 정확히 알아야 돼. 이거 꼭 외워야 돼요. 선생님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수학 100점 맞을 거예요. 하는 학생들은 완벽하게 외우셔야 돼. 자, 유리수라는 건 뜻이 뭐냐면 서로 소인 정수분의 정수 꼴의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가 바로 유리수라고. 오케이? 자, 뭔 말인지 한번 봐봐. 1, 2잖아요. 서로서란 말 나왔잖아. 서로서라는 건 뜻이 뭐죠?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관계대. 기하분수로 나타낸 숫자. 기하분으로 나타낼 수 있는 수. 1하고 2는 서로수 맞습니까? 3분의 2 또한 3하고 2는 서로수 맞지? 하지만 정수는 맞지만 이건 정수가 아니지. 그래서 이거는 정수가 아니었던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꼭
외우셔야 될 용어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게 바로 이제 유리수의 뜻이었어.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왜 유리수를 자, Q라고 표현하냐? 자, 유리수의 정의에 들어있어. 유리수는 무슨 꼴로 나타낼 수 있죠? 정수분의 정수분의 정수꼴이잖아. 정수분의 정수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수를 정수로 나누고 있잖아. 나누면 뭐가 발생하죠? 몫과 나머지가 발생하지. 몫을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몫을. 쿼션트라고 한다고 했죠. 쿼션트.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첫 글자를 따와서 유리수를 Q라고 표현한다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유리수가 이제 Q야. 그러면 유리수가 있으면 무슨 수가 있을까요? 예, 유리수에 반대되는 수 무리수가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무리수라는 건 아까 뜻이 뭐였죠? 순환하지 않는 비순환 무한 소수를 우리가 무리수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랑스러운 여러분들은 이미 무리수 세 종류 배웠다. 세 종류. 무리수. 무리수의 대표 주자 누구 있습니까? 파이 있죠. 파이. 원주율. 또 무리수의 대표 주자 또 누구 있죠? 루트 2, 루트 3과 같이 루트가 안 벗겨지는 게 바로 무리수였어? 또 있었는데. 또 힌트. 가장 최근 여러분들이 봤던 학교 시험. 사인 30도는 얼마였죠? 2분의 1이었잖아? 탄젠트 45도는 얼마였습니까? 1이었죠? 몇 개 빼놓고는 다 무리수야. 사인 1도 모르죠? 사인 2도 모르죠? 맞아요? 자, 이와 같이 사인 1도, 코사인 1도, 뭐 탄젠트 1도와 같이 이렇게 삼각 B는 바로 무리수였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봐봐요. 선생님이 지금 뭐라고 썼습니까? 로그라고 썼지. 로그. 알겠습니까? 저 왼편에 로그 보이죠? 자, 로그 2, 로그 3과 같은 이제 무리수를 배워요. 이거는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운다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지금 뭐라고 썼죠? 파이였잖아요. 그러면 이과생들 나중에 자 고3 때 이과 학생들만 자 이거를 읽을 때는 뭐라고 읽냐면 무리수 2라고 읽어요. 무리수 2 알겠습니까? 2라는 무리수를 이제 고3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이 이제 배우게 해.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무리수의 종류였어. 오케이. 자, 이게 이제 무리수였고요. 그러면 무리수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 영어로. 아까 유리수를 레이셔널 넘버라고 한다고 했잖아. 맞니? 그러면 무리수라는 건 레이셔널 넘버의 반대지. 뭐 어떻게 쓰냐면 반대 접두사 i를 붙이고요. 격자를 만들어서 이 레이셔널 넘버라고 하면 그게 바로 무리수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말 알면 좋다고 어떻게는 이 단어는 꼭 알았으면 좋겠다고. 자, 그랬을 때 자, 무리수를 이 레이셔널 넘버라고 한다고 했잖아. 그럼 뭘로 시작합니까? i로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말이 없는 한 무리수를 대문자 i라고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오케이. 이게 바로 이제 유리수와 무리수였어. 자, 그러면 은근슬쩍 우리는 중학교 3학년 과정으로 올라온 거잖아. 유리수와 무리수를 통틀어서 뭐라고 해요? 실수라고 했지.
맞습니까? 자, 실수는 그러면 뜻이 뭡니까? 실수. 미스테이크가 아니었죠? 실수는 영어로 뭐라고 하죠? 리얼 넘버를 우리가 실수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스펠링 첫자가 뭡니까? R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특별한 말이 없는 한 실수는 대문자 R로 표현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유리수도 R로 시작했잖아. 근데 실수한테 져버렸어. 오케이? 그래서 실수를 대문자 R이라고 표현한다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봐봐요. 양의 정수가 있으면 음의 정수, 정수가 있으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잖아요. 유리수가 있으면 무리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실수가 있으면 실수에 반대되는 수가 있겠죠? 오케이? 실수에 반대되는 수를 뭐라고 합니까? 버스. 예. 실수라는 건 실제로 존재하는 수지. 근데 이제 실수에 반대되는 수를 우리는 허수라고 부를 거야. 허수. 오케이? 자, 그러면 허수라는 건 뜻이 뭐냐면 허수라는 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수야. 즉 이론적인 수를 우리는 허수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허수를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자, 대답해 봅시다. 자, imagine 뜻이 뭡니까? imagine 상상하다지? 상상하다? 이거의 형용사요. imaginary number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럴 때, 자, imaginary number에서의 첫 글자가 지금 뭐지? I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말했잖아요. 영어 시간에는 M을 이렇게 쓰지만 수학 시간에는 이렇게 쓴다고 했지. 요거와 요거의 차이점 뭐라고 했죠? 필기체잖아, 필기체. 알겠습니까? 그래서 뭘로 시작해요? I로 시작하죠. 근데 아까 무리수도 I로 시작했잖아. 그래서 무리수한테 대문자는 뺏겼어. 그래서 허수를 이제 소문자로 쓸 거고요. 그럴 때 요거의 첫 글자를 우리는 필기체로 써서 이것도 좀 연습이라. 이렇게 써요. I. 요렇게 쓴다고. 요렇게 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니야. 알겠습니까? 하지만 나중에 수학 과외라도 한번 할 거면 I는 요렇게 씁니다. 요렇게. 그러면 빨리 쓸 때 이제 선생님이 요렇게 쓸 거야. 오케이. I. 자, 그래서 허수가 바로 이 첫 글자를 짜서 무리수한테 대문자를 뺏기는 바람에 소문자 I라고 허수를 표현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끝이 보이죠? 왜? 실수라는 건 실제로 존재하는 수잖아. 허수라는 건 상상 속의 수잖아. 그럼 더 이상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수하고 허수를 통틀어서 수의 끝, 복소수라고 표현할 거예요. 복소수.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복소수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컴플렉스 뜻이 뭐죠? 복합적인이란 뜻이지. 맞아요? 자, 그래서 복소수는 원래 뜻이 뭐냐면 복소 평면에서 정의되는 숫자를 우리가 복소수라고 해. 근데 그런 말 몰라도 되고 그냥 복잡한 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럴 때 자, 복소수를 우리는 이제 요 첫 글자를 따서 자, 대문자 C라고 쓰는 선생님도 많지만 선생님이 이거는 추천하지 않을 거야. 이거는 거의 쓰이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자, 그랬을 때 복소수는 선생님이 뭐라고 쓸 거냐면 소문자 Z라고 표현할 거야. 소문자 Z. 왜 소문자 Z일까? 아까 대문자 Z는
소수, 아이고 정수, 인티저 넘버가 가져가 버렸지. 맞습니까? 그래서 대문자 Z는 정수고요. 소문자 Z는 복소수를 나타내. 그러면 대답해봐. 왜 복소수를 Z라고 할까? 소문자 Z. 여러분들 A, B, C, D, E 찡찡 마지막 숫자가 뭡니까? Z잖아. 수의 끝이라는 뜻이야. 수의 끝. 알겠습니까? 그래서 복소수를 스몰 Z라고 할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 수의 체계, 수의 족보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자, 눈치챈 사람 빨리 한번 대답해봐.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잖아. 맞죠? 그러면 작년까지만 해도 중학교 3학년 했잖아요. 그럼 중학교 3학년 때 여러분들 어디까지 배웠죠? 실수. 실수까지 배운 거지. 맞아요? 그럼 이제 고등학교 때는 뭐만 하나 더 추가된다는 소리야? 허수만 하나 더 추가돼서 수의 끝을 본다는 뜻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바로 이 허수를 주로 가지고 놀 거란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수의 족보예요. 여기까지 정리했습니까?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이제 수업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워버리고요. 자, 여러분들 정리해야 될 게 되게 많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기는 글씨 보이니? 여기는 보이니? 자, 그러면 자,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는 실수와 어수를 통틀어는 복소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복소수는 뭐와 뭐로 이루어져 있다고? 실수와 허수로 이루어져 있다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실수는 다시 뭐와 뭐로 쪼개졌습니까? 유리수와 무리수로 쪼개진 거지. 맞죠? 그러면 허수도 둘로 쪼개져요. 허수도 순허수와 순허수가 아닌 허수로 쪼개진다고? 오케이. 자, 그럴 때 참 처음에 헷갈리는 개념이 나와. 허수는 순허수하고 순허수가 아닌 허수로 나눠진대. 오케이.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자, 2는 유리수입니까? 무리수입니까? 유리수죠. 루트 3은 유리수예요? 무리수예요? 무리수죠. 그러면 2 더하기 루트 3이라는 요수는 유리수일까? 무리수일까? 유리수에다가 무리수 더하면 뭐가 돼요? 무리수지. 선생님한테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과정을 안 배워서 잘 대답 못하겠지만 진짜야. 진짜 유리수는 아까 레이셔널 넘버였잖아. 이성적인 숫자야. 무리수라는 건 비이성적인 숫자지. 비이성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야?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싸가지 없는 수라. 싸가지 없는 수. 싸가지 없는 수. 왜 싸가지가 없죠? 무리수가 2 더하기 3은 얼마예요? 5잖아요? 2 곱하기 3은 얼마니? 6이잖아? 근데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얼마예요? 루트 6이잖아? 근데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은 얼마예요? 여기서 끝나는 거지. 이렇게 싸가지 없게 하나로 딱딱 떨어지는 것이 바로 수학이잖아. 근데 싸가지 없게 계산이 더 이상 안 돼버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재수없는 숫자가 붙었다. 이름이. 알겠습니까? 그럼 대답해봐. 2라는 놈은 싸가지 있는 놈이었죠. 루트 3은 싸가지 없는 놈이지. 그럼 그 두 개를 더하면 일부분으로는 싸가지가 없는 거죠. 아무튼 싸가지가 없는 거지. 약간이지만. 그래서
2 더하기 루트 3은 무리수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럴 때 그러면 허수하고 이제 순허수가 나온단 말이야? 허수에서의 순허수 그리고 순허수가 아닌 무리수 알겠어요? 그랬을 때 이미 한번 배웠으니까 물어볼게. 허수라는 건 어떻게 생겼습니까? 루트 아니 수인수가 바로 허수였잖아. 맞지? 자, 예를 들면 루트 5는 실수야 허수야? 이건 실수잖아? 맞죠? 근데 루트 마이너스 5는 이제 이게 무슨 수예요? 허수가 되는 거지? 맞죠? 그럴 때 루트 마이너스 5를 우리 뭐라고 합니까? 루트 5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수학자들은 게을러요 부지런해요? 게으르죠? 그랬을 때 이 루트 마이너스 1을 자 뭐라고 표현해? i라고 표현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죠? 루트 5i였지? 맞습니까? 자, 그러면 루트 마이너스 9는 실수입니까? 허수입니까? 허수죠? 맞나요? 그럼 이것은 뭐라고 할 수 있죠? 루트 9 루트 마이너스 1이니까 자, 루트 9는 얼마? 3이 되고요. 루트 마이너스 1 얼마? i가 돼서 이제 이렇게 3i라고 표현할 거야?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허수라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i가 붙어있는 숫자 즉 루트 아니 음수인 수가 바로 허수였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눈치를 채울었나? 어쩔까? 우리가 방금 전에 뭘 배웠었냐면 수의 족보를 배웠죠. 그러면 허순의 족보도 여러분들 눈치챌 수 있겠습니까? 허순의 족보? 허수가 있고요. 허수 아빠는 누구죠? 허수 아빠. 아따, 이 무식한 놈들. 허수 아빠 몰라? 허수아비? 처음 듣은 거? 완전 먹었네. 그러면 허순의 아빠가 허수아비야. 그러면 허순의 자식은 누굴까요? 허순의 자식. 허수 아이란 말이야. 허수 아이. 그래서 허수에는 무조건 뭐가 붙어? 아이가 붙는다는 걸 아이. 알겠습니까? 자, 이게 바로 이제 허수의 정체였어.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이게 이제 너희들 지나가게 될 원종고 시험이었다. 시험 문제. 3은 실수니 허수니? 실수제. 5i는 실수입니까? 허수입니까? 허수죠? 그러면 3 더하기 5i는 실수일까? 허수일까? 허수지. 왜? 실수는 실제로 존재하는 수였잖아. 허수는 이론적인 수, 상상 속의 수였잖아. 3은 존재하죠. 하지만 5i는 존재하지 않지. 그러면 3 더하기 5i는 존재해 안 해?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허수가 돼. 그러면 원종고 작년 따끈따끈한 시험 문제야. 자, 그랬을 때 요 3은 실수죠? 그럴 때 이 전체는 허수잖아? 그랬을 때 요 3을 이건 정리해놔야 돼. 자, 허수의 실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 부분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i 앞에 얼마가 있죠? 5가 있습니까? 조심하라고. 이게 시험 문제였다고. 5에다가 부호까지 해서
동그라미 친 다음에 요 플러스 5를 뭐라고 그러냐면 허수 부분이라고 불러요. 허수 부분. 알겠습니까? 조심하라고 했어. 이게 시험 문제라고. 3 더하기 5i는 허수였잖아. 3은 실수 부분이고요. 허수 부분은 뭐라고? 허수 부분. 플러스 5야 5이. 그러니까 시험에는 어떻게 나왔었냐면 3-5i의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5i다. 이렇게 해서 틀린 복이었다고. 알겠습니까? 조심해야 돼. i를 뺀 i의 개수만이 바로 허수 부분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연습 펴 봅시다. 정리해놔. 허수 부분은 얼마라고? 마이너스 5가 바로 허수 부분이라고? 여기까지 정리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4 마이너스 2 루트 3i는 실수입니까? 허수입니까? 허수 허수죠? 허수. 실수 부분은 얼마야? 4 4고요. 허수 부분은 뭐라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루트 3 여기까지만 허수 부분이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루트 6i는 실수입니까? 허수입니까? 허수 이것도 허수죠? 그러면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 할 수 있지? 플러스 0이 생략되어 있다고 할 수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쁘게 정렬하고 순허수라는 건 뜻이 뭐냐면 실수 부분이 0인 허수를 우리가 순허수라고 부른다고?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대답. 자, 둘 다 허수라는 건 이제 알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중에서 요거는 실수 부분이 4잖아. 요거는 실수 부분이 0이잖아. 그럼 요 밑에 것만 순허수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면 순허수가 아닌 허수는 이제 반대니까 뭐예요? 실수 부분이 0이 아닌 허수를 우리가 순허수가 아닌 허수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수학자들이 게을러 보이지만 허수를 순허수하고 순허수가 아닌 허수로 나누는 이유가 있다고. 왜냐하면 자, 순허수에다 박스 치고 선생님 왜 우리가 이론적인 수, 상상의 수를 배워야 되지요? 쓸데없이 라고 했을 때 이게 바로 우리가 허수를 배우는 이유야. 즉 허수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즉 순허수만이 갖는 성질, 순허수가 아닌 허수는 가지고 있지 않는 순허수만 가지고 있는 성질이 있어. 이거를 좀 깊게 느낀 사람은 아마 여러분 인생이 좀 행복해질걸? 별표 1000개는 지금 개념이 중요한 문제라고 했지. 오케이? 그러면 순허수만이 갖는 성질은 뭐냐면 제곱하면 음의 실수가 된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제곱하면 여러분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 감동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뭔 말이냐면 봐봐.
I라는 건 허수였잖아. I라는 건 존재해 안 해? 안 한다고. 여러분들 귀신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귀신 존재해 안 해? 합니까? 본 적 있습니까? 근데 존재할 것 같아요? 오, 예. I라는 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귀신이잖아, 귀신. 근데 그 놈을 제곱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잖아. 아까 루트 마이너스 1이 I였으니까 이거 제곱하면 이거 없어져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잖아. 귀신이 2명 있으면 실제로 존재해버린다고. 선생님이 아까 여기서 잠깐 이야기했잖아. 허수라는 개념을 알면 여러분들 인생이 행복해질 수가 있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누굽니까? 현재 이재용 씨인가? 이건희 씨 아들? 아무튼 이건희 씨가 살아있을 당시에는 이건희 씨가 제일 부자였어? 그럼 이건희 씨는 아빠가 이병철 씨였고, 이병철 씨는 어떤 분이시죠? 원래 부자였어. 원래 경상도에서 부자였어. 근데 삼성 말고 또 그 다음 2위가 어디죠? 현대죠. 현대 창업주는 누굽니까? 정주영 씨고, 정주영 씨도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병철 씨하고 정주영 씨가 이제 라이벌이거든. 현대 삼성. 막 내가 1등, 네가 1등, 내가 1등, 네가 1등 막 그랬거든. 근데 정주영 씨는 어떤 분이야? 강원도가 여러분들 어디 있죠? 북한하고 남한의 경계선에 있잖아요. 근데 경계선이 아니라 북한 쪽도 강원도였어. 38선으로 이렇게 쪼개졌을 뿐. 북한 쪽 강원도 분이셨어. 완전 산골에서 아주 빈농의 자식이었어. 빈농. 아주 가난했어. 요 분이 어떻게 했어? 이제 농사 지었단 말이야. 아빠가, 정정 씨 아빠가. 근데 자기 땅도 아니고 그냥 남의 땅에서 농사 짓는 그런 아주 가난한 분이셨어. 근데 정정 씨 아빠가, 야, 너 그냥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농사나 지어. 그냥 아빠같이 그냥 평범하게 살아. 라고 했는데 그게 싫었던 거야. 그래서 가출해버렸네. 가출해서 서울 와가지고 이제 자기는 직장 생활한다고 학원 다니고 있는데 아빠가 쫓아와가지고 잡아가봤어. 다시. 야, 너 공판 생활하지 말고 그냥 농사지으라 할게. 그러니까 알겠어요. 그래놓고 이제 또 농사지다 보니까 또 자기는 이 생활이 안 맞을 것 같아. 자기는 더 꿈이 있을 것 같아. 큰 꿈이. 그래서 요 아저씨가 그냥 사고를 칩니다. 아빠가 소 팔고 남은 돈 장롱 속에다 숨겨놨었거든. 그 소 팔고 남은 돈을 훔치고 이제 가출해버렸어. 훔치면서 가출해가지고 서울에서 학원 등록해서 이제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역사 시간에 배워. 정주영 씨 소떼 몰고 방북하는 사진 혹시 기억 안 납니까? 예. 정주영 씨가 우리 한국 최초로 민간인 입장에서 휴전선을 걸어서 통과한 최초의 사람이 바로 정주영 씨야. 그때 자기가 아빠, 그 당시에는 거기가 북한이었잖아. 그러니까 북한에 있던 소 판 돈, 그 돈 자기가 훔쳐와서 남한에서 부자 됐다고, 그거 은혜 갚는다고. 그때 소 몇 마리였더라? 1000 몇 마리였어. 근데 그것도 그냥 소가 아니라 임신한 소들만, 새끼 뵌 소들만 일부러 덮어주려고 임신한 소들만 붙들고 휴전선을 이렇게 걸어서 방북했어. 그래서 건네주고 왔어. 아무튼 그랬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요 정주영 씨는 아무것도 없었어. 물론 아빠한테 훔쳐온 소판돈이 있었지만, 근데 그 소판돈으로 물론 몇 번 사업도 마음하면서 뭘 이뤘어? 현대라는 우리나라에서
한 번, 두 번째가는 회사를 만든 거야. 기업을, 대기업을. 없는 상태에서 있는 걸 만들었다고. 없는 걸 있는 걸로 만들어버린 거야. 없는 걸 있는 걸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꼭 기억하시라고. 우리가 이제 허수를 배우잖아요. 허수를 배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철학 때문에 그래. 순허수만이 제곱하면 자 음의 실수, 실제로 존재하는 수가 돼버려. 자, 그러면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 이해되죠? 그러면 루트 2i는 실수입니까? 허수입니까? 허수제. 허수 중에서도 뭐죠? 순허수잖아. 앞에 0이니까. 맞지? 그럼 이거 제곱해봐. 자, 이거 제곱하면 루트 2 제곱하면 얼마예요? 2고요. i 제곱하면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2라는 이러한 실수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1 플러스 2i는 실수입니까? 허수입니까? 허수제. 허수 중에서도 무슨 허수예요? 순허수가 아닌 허수지. 그럼 이거는 제곱해봤자 자, 앞에 거 제곱하면 얼마? 1 플러스 앞에 곱해서 2배 4i. 뒤에 거 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얼마가 됩니까? 4i라고 또 허수가 돼버리는 거야. 맞습니까? 자, 이와 같이 순허수는 순허수만이 갖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요게 바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당연히 이거는 시험에 안 나올 리가 없겠지. 이해됐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순허수와 순허수 아닌 허수의 차이점이었어요. 알겠습니까? 그럴 때 자, 한 발짝 더 나아가 봅시다. 그러면 허수를 복소수를 우리는 아까 뭐라고 하자고 했죠? 스몰 Z로 간다면 스몰 Z 맞지? 자, 그러면 복소수라는 건 실수도 될 수 있고 허수도 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또 고정관념이 깨지는 순간이 와.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복소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건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고정관념이냐면 무언가를 구하라고 하면 미지수 x라고 놓고 풀었었잖아. 그럼 미지수 x는 미지수가 몇 개인 거야? 한 개인 거지. 근데 복소수 z를 구하라고 하면 a라고 쓰면 이거는 무슨 수죠? i가 붙어 있으니까 실수제. 만약에 bi라고만 쓰면 이건 무슨 수예요? 허수가 되는 거지. 그러면 복소수는 실수도 될 수 있고 허수도 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복소수 z를 구하라고 하면 무조건 a 플러스 bi라고 놔야 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또 학교 시험 문제라고 별표 몇 개 쳐놓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복소수 무언가를 구하라고 하면 미지수 하나라고 놨잖아. 근데 이제 복소수 z만큼은 미지수를 이렇게 두 개로 놔야 된다는 뜻이야. 이해됐니? 그래서 요게 이제 또 한 문제. 그러면 다시 물어볼까요? 그럼 복소수는 a 플러스 bi라고 있잖아. 그러면 복소수 z가 실수가 될 조건은 뭘까요? 실수. 이게 0이 돼야 되잖아. 근데 i라는 건 루트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면 루트 마이너스 1은 0이 될 수 없죠? 그럼 누가? b가 0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실수가 될 조건은 뭐냐면 b가 0이면 실수가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실수의 반대가 허수잖아. 그러면 허수가 되게 할 조건은 뭘까? b가 0이 아니다가 되는 거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순허수가 되게 할 조건은 뭘까요? 순허수가 되게 할 조건. 뭐? A가 0이다. 큰일 나요. 큰일 나. 순허수가 되게 할 조건은 a 플러스 bi가 순허수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a가 없어져야 되지. 근데 b마저 없어져 버리면 이제 0이 돼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순허수가 되게 할 조건은 a는 0이고 b는 0이 아니다가 바로 순허수가 되게 할 조건이라고. 알겠습니까? 자꾸 시계 보지 마, 이 자식아. 신경 쓰이니까. 자, 그러면 순허수가 아닌 허수가 되게 할 조건은 뭘까요? A랑 B 둘 다. 예,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다가 바로 순호수가 되게 할 조건이라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순호수 배웠잖아요. 순호수가 엄청 중요했잖아. 근데 그럼 순호수만 공부하지 왜 순호수가 아닌 호수까지 배우느냐? 바로 여기에서는 이건 배우려고 그래. 바로 켤레 복소수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순호수가 아닌 호수라는 개념을 도입한다고? 자, 그러면 켤레라는 것은 한 켤레, 두 켤레, 자, 짝꿍을 말하잖아요, 짝꿍. 자, 그럴 때 복소수를 우리는 뭐라고 하자고 했니? Z라고 하자고 했잖아. 그럼 Z는 뭐라고 말해야 된다고 했죠? A 플러스 BI로 나야 된다고 했죠. 맞나요? 그랬을 때 켤레 복소수라는 건 모든 복소수는 짝꿍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 복소수의 짝꿍을 우리는 앞으로 이제 숫자 위에다가 짝대기를 붙여서 읽을 때는 바라고 읽을 거예요. 바. 오케이? 그러면 Z 바가 바로 Z의 켤레 복소수야? 그럼 Z 바는 뭐였니? A 마이너스 BI가 바로 켤레 복소수예요. 오케이? 즉 켤레 복소수는 뜻이 뭐냐면 허수 부분에 부가 반대인 수를 우리는 켤레 복소수라고 부른다고? 오케이?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자, 중간고사 시험 범위 원정고 시험 문제였네. 자, 대답해 볼까요? 복소수 Z가 5 플러스 2루트 3i야. 그러면 Z반은 얼마가 됩니까? 5 마이너스 2루트 3i란 말이에요. 요 이해까지 좀 써놔야 돼. 자, 그러면 복소수 Z가 3i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Z반은 얼마일까? Z반. 마이너스 3i 예. 뒤에 걸 바꾸는 거 아니야? 어?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꿔, 허수 부분. 그래서 뭐? 마이너스 3i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Z가 만약에 100이에요. 100i야. 그러면 Z반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00i 마이너스 100i가 된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Z가 만약에 루트 5야. 그러면 Z반은 얼마일까요? 루트 1 얼마? 루트 1이요. 얼마? 예, 그대로 루트 5야. 루트 5 뒤에는 지금 0i가 생략돼 있잖아. 반대로 바꿔봤자 마이너스 빵 i는 그대로 빵인 거지. 맞아요? 그래서 원래 복소수랑 켤레 복소수가 같은 수라고, 실수 같은 경우는.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 학교 시험이었다고. 그래서 자, 결론 내려볼게요. 켤레 복소수는 그러면 우리가 왜 배우느냐? 바로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분모의 실수화하는 과정에서 써먹게 될 거야. 자, 분모의 실수화를 위해서 우리가 켤레 복소수를 배운단 말이에요. 오, 그럼 여러분들 오늘 학교 시험 문제 세 문제 가져간다. 세 문제. 복소수 Z를 구하시오라는 문제 무조건 하나 나오고요. 오케이. 순호수의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 무조건 하나 나오고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켤레 복소수를 이용하는 문제 무조건 한 문제 나와. 이 세 문제는 무조건 확보라고, 확보. 알겠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 복소수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모든 내용이었어요. 알겠습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첫 시간이어서 이제 복소수를 이렇게 이제 깊게 공부해봤고요.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쭉쭉쭉쭉 문제를 풀어갈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자 숙제는 여러분들 라이트 센으로 내줄게요. 라이트 센 있는 사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왠지 숙제가 너무 작을 것 같다는 미치겠다. 많을 것 같아. 45초까지. 오케이. 45초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라이센, 우리부터 했지? 라이트 센. 45초까지가 숙제예요. 오케이.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몇 시라고요? 11시 40분.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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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30분. 30분까지 오라고. 오케이. 알겠어요? 은혜가 빨간 단추 좀 눌러주세요. 녹화는 되고 있냐?